국회의원 오영환입니다. 네, 그리고 이낙연 후보님 이 모두 발언에 앞서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이 인사 말씀 잠깐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후에 갑작스럽게 오늘 11시까지 전주보수로 하는 요청을 신경민 전 의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꼭 가주셔야겠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부 도민들의 민심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했었다. 제가 여기 수신입니다. 61년에 고등학교 때 서울 올라간 이후에 서울서 쭉 살았지만은 여기 전북 오수 국내급 출신이고 그 없어진 학교 전북 복종이 나와서 올라갔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서울 올라가가지고 서름은 많이 당했습니다. 전라도는 학교에서도 아니고 노골 쪽이에요. 근데 전라도는 그렇게 무슨 마치 양반 사회의 주민이 끼어든 것처럼 바라보는데 난 참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근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이 됐는데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때가 이제 TK 정부 시절이니까 77년에 제가 본사를 들어갔는데 항상 같은 나이 또래 같은 집 같은 나이 또래보다도 한 계단 두 계단 낮아서 올라가게 됐어요. 야, 참 이게 호남 출신은 이렇게 푸대적으로 나가야 된다.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뭐 목구멍에 퍼도지으라고 그런 것도 없죠. 그러다가 호남 출신 대통령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같아진 겁니다. 비로소. 그러면은 오늘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역대로 지금 영남 정권이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는데 다시 한번 호남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다시 한번 호남에서 대통령이 나와야만 호남 출신 공무원들이나 기업체 임직원들도 길을 두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좀 꼭 해야겠습니다. 이게 이쪽의 민심이 수도권의 호남 출신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좀 잘 공부를 해주길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한 맺혔습니다. 그 한을 풀 수 있는 분입니다. 두 번째, 제가 역대 정부에서 쭉 일을 하다 보니까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비서관으로 일을 했고 통일부 장관, 김대중 정부에서는 통일부 차관, 통일부 장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계속 일을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또 민주평화통일자원회 수석부의장으로 일을 해서 그래서 통일 쪽 일을 했는데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비교하면 김영삼 대통령의 이른바 사이다예요. 화끈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좀 굉장히 겉으로 봐서는 우유부단한 것 같고 우물쭈물한 것 같은데 그분은 호시오해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사이다 행동, 화끈한 행동 대표적인 것이 군 내부의 하나의 척결입니다. 금융실명제 실시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제 화끈했죠. 그러나 남는 것은 또 정권 관련해 우리 정부가 IMF 관리 진단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로 연결이 됐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또 차관장으로 가까이서 모셨지만은 그분은 항상 무슨 상대방부터 얘기를 들어도 이제 상대방을 쳐다보고 답을 바로 안 해요. 머릿속에서 3번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퇴임 후에 대학생들한테도 강조하시기를 강연에 가셔가지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여러분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는 3번 생각하십시오. 이분이 지금 3번 생각을 벌이기 때문에 보기는 답답해요. 그러나 호시오행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듯이 틀림없이 옳은 길을 가실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렇게 화끈한 발언을 하지 않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발언하고 움직였지만 그 정권 초에 정보화의 초석을 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K방역도 그 정보화의 덕입니다. 인터넷이 얼마나 지금 잘 되어 있습니까? 일본이 못 따라오잖아요. 미국도 못 따라오고. 그 다음에 IMF 관리 1년 반 만에 극복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경제 성장이 빨리 진척해가지고 드디어 금년에 우리가 선진국 단열에 보일 수 있었습니다. 말을 화끈하게 한다고 국정을 화끈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국정을 화끈하게 하는 게 아니죠. 조심스럽게 하면서 확실하게 가야 될 쪽으로 가는 것이 대통령이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우선 높게는 뭐 꽃감이 나다는 말이 있죠. 대통령 수준에서는 우선 높게는 꽃감이 나는 그런 식의 발언보다는 조금 세분 생각하는 그런 모양새.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중앙에 진출해서 뭐 중앙이라는 게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있고 뭐 기업도 있고 뭐 회사도 있지만 권영수 씨는 차별을 많이 받아왔는데 그 차별을 뒤집어준다고 하니까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한번 다시 한번.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되려면 화끈한 말보다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정책을 올바르게 진행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장차관을 했던 지냈던 분들이 35명이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데 제가 좌장노릇을 했습니다. 지난번 문재인 후보 시절에 이미 당에서 당 경선을 통해서 후보로 결정된 후에 2017년이죠. 2017년 2월 달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장차관을 지냈던 65명이 모였습니다. 그게 10년의 힘 위원회라는 겁니다. 거기 제가 그때 위원장을 했었어요. 이번에 본선도 아닌 경선 과정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장차관을 지냈던 35명이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는 것은 이거는 경선 이후에 본선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선에서부터는 정책입니다. 검증도 아니고 네거티브도 아니고 누가 이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것이냐 그렇게 경쟁이 되는데 그때 저희 국정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옆에 36명이나 지금 경선 과정에 35명인데 경선이 끝나고 나면은 2배로 늘어날 겁니다. 3배로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적으로는 전국에 영원한 구별 없이 35명이 됐습니다. 그 정도 여러분이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 말씀드리려고 제가 새벽 7시 반에 서울 출발서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말씀 청해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국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입니다. 저는 우리 현대사가 통합에서 시작됐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전북은 통합의 진원이며 전봉준 장군의 고장입니다. 저는 통합과 전봉준을 항상 기억합니다. 특히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통합의 사상을 늘 가슴에 담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국무총리로 일하던 2019년 국무회의에서 통합 농민혁명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그 날짜도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정읍 황토연 전승일 5월 11일로 정했습니다. 그 일을 저는 평생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전봉준 장군의 결의에 찬 생애와 사람을 하늘처럼 중시하는 통합사상을 생각하며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계획을 책임있게 수행할 것입니다. 통합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호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늘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 특히 민주당이 이긴 대선에서 호남은 늘 군수령이 됐습니다. 내년 대선에서도 전국을 포함한 호남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호남은 역사의 고비마다 책임 있는 역할을 다했습니다. 호남은 민주당의 경선을 감동 있는 경선, 활력 있는 경선, 후보의 경쟁력을 키우는 경선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호남은 신기루 같은 대세론에 현혹되지 않고 낡아빠진 고정관념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2002년 노무현 돌풍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노무현 후보는 경선 전 지지율이 2%에 불과했습니다. 이인재 후보의 대세론이 선거를 압도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호남은 노무현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이번 대선도 호남에 달려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느냐 아니냐가 호남에 달려 있습니다. 전국이 호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경선판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본선 승리를 위해 선수 교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야당보다 월등히 좋은 후보를 내세워야 합니다. 어떤 검증의 칼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을 난공불락의 후보라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전북을 포함한 호남에서 제가 1위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전북의 시도의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사회단체 인사, 청년 등 각계각층의 저에 대한 지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후보님을 지지해 오시던 청년과 권리당원들도 저를 지지한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전북은 오랜 세월 동안 발전해서 소외됐습니다. 새만금의 희망을 건 지도 3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북 도민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압니다. 저의 외가도 처가도 전북입니다. 저 자신 전남북 경계선 마을에서 태어나 전북 아이들과 놀며 자랐습니다. 저는 총리로 일하면서 새만금 공사를 신설해 새만금 매립을 공공주도로 전환했고 새만금 개발청을 세종에서 군산으로 이전했습니다. 특히 새만금 예산을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이 늘려 동서남북도로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가속화했습니다. 이제 새만금에 공항과 항만을 빨리 갖추겠습니다. 국제 창업특구와 첨단 의료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새만금을 광주 전남과 함께 대한민국의 신재생 에너지 허브로 키우겠습니다. 분산형 일자리를 성공시켜 부품 소재 등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겠습니다. 전북, 전주, 완주 등의 수소경제와 탄소산업을 도약시키겠습니다. 전주 혁신도시, 익산, 김제, 부안, 정읍, 거창을 연결하는 농생명 벨트를 완성하겠습니다. 임실, 순창, 남원, 무주진안, 장수 등 내륙에는 시유와 관광을 농업에 접목시켜 발전시키겠습니다. 전북 곳곳의 전통 문화를 지키고 다양한 문화예술을 가꾸겠습니다. 전북 도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오늘부터 전북의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경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잘 준비된 저 이낙연이 경선에서 이기고 본선에 진출하게 해주십시오. 불안한 후보로는 안 됩니다. 안전한 후보로 본선에 임해야 합니다. 걱정되는 후보로는 안 됩니다. 안심되는 후보로 결전에 나서야 합니다. 판단에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결선 투표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경선이 이대로 불안하게 가서는 안 됩니다. 야당보다 더 치열하고 더 역동적인 감동의 드라마가 펼쳐질 수 있도록 호남이 결단해 주십시오. 호남의 선택은 늘 정의로웠고 늘 민주당다웠습니다. 저는 전북의 명령을 기다리겠습니다. 국민도 대한민국도 민주당도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북의 선택이 저 이낙연의 길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전북 도민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일하는 정부, 정의로운 정치,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나라를 만드는데 저를 바치겠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할 탄탄한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호남의 후손들이 전북의 이번 선택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북 도민께 그리고 호남인들께 대한민국 국민에게 올리는 이낙연 후보의 이 절실한 정권 재창출을 향한 반드시 필요한 마음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가 있겠습니다. 네, 기자분들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원의 김동준인데요.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그냥 대장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대장로 관련해서 지금 민간개발에서 산업재가 차지하는 지금 공원이 바뀌는 건데요. 지금 공원이 바뀌는 건데요. 그 바뀌는 그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었는지 관련 정책을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설계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설계를 했어야 되는지. 지금은 그런 문제에 대한 정치적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문제들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내에서 하나하나의 정책이나 정책의 수립 집행 과정에 대해서 왈가왈부 논쟁하는 것은 지금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전북 김윤중 기자입니다. 새만금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지금 현재 새만금이 좀 개발 사업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관할권 분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 관할권 분쟁에서 새만금 개발에 이제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새만금 개발청이나 이런 곳들이 굉장히 중심을 잡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청와대에서 좀 이거를 좀 중심을 잡아주면은 그런 방향으로 갈 텐데 완전히 법정 싸움으로만 가다 보니까 좀 이 개발을 뭐 할 때 국토부나 이런 거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근데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이 관할권 분쟁이 개발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하지만은 실제 부처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좀 만약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이런 새만금 관할권 분쟁을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새만금뿐만 아니라 전국 몇 곳에 그런 관할권의 갈등을 안고 있는 산업단지가 존재합니다. 그 경우에 예를 들면 세금을 어디에 내야 하느냐 또는 어느 지자체의 규제를 받느냐 또는 지원을 받느냐 하는 등등의 문제가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법정의 싸움으로까지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주도해서라도 빨리 지자체 간의 그런 관할권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서두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명절에 쉬지 못하고 이렇게 일하시게 돼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말씀하세요.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지 아니면 잘못된 정책이라면 그 수용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민간 개발업자 일정한 이익이 있어야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단지 그 이익의 정도가 사회가 받아들일 만한 것이냐 아니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지나친 것이냐 이런 판단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곡절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지까지 안 맞는데요. 지금 여지는 그 농양개발 하우스를 지금 고용제로 바꿨는데 지금 정책이 잘 되면 잘못된다고 있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들끼리 말발을 보는 것은 지금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공영이었느냐 또는
뭐였느냐 하는 그것 자체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이 공용 전환이 잘 된 것이냐라는 질문이 꼭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짐작하실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공용개발은 순수한 공용개발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손을 들어주시면. 그런데 그 설계 과정에 대해서 곡절이 있었다는 보도가 최근에 나오고 있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